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네, 맞습니다. 정말 딱 겨울인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방송했던 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잖아요. 그 중에 아무래도 올 한 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가장 뜨거운 이슈였던, 음, 또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소식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노벨 문학상 소식 이후에 저희가 독서 붐이라고도 맞아요. 하고 또 음. 이렇게 뭐 책 읽기뿐만 아니라 글쓰기 붐까지 음. 일어나는 그런 어떤 어, 또 다른 풍경을 보게 되는데 네. 되게 책과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되게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진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온 또 신조어가 있는데 네. 혹시 텍스트 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텍스트 힙이라는 일단 단어만 들었을 때 좀 힙한 글이 아닐까 싶은데 어, 정확하게는 좀 설명을 못 하겠거든요. 좀 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정말 그 비슷한 그러니까 거기에 딱 중심이 있는 게 힙하다라는 게 정말 맞는데 이 개성 있고 유행이 밝은 것을 칭하는 게 이제 힙하다. 네. 이 힙하다라는 뜻과 그다음에 글을 의미하는 텍스트가 합쳐진 신조어이거든요. 네. 국내에서는 올여름부터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종이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읽는 모습이나 또는 음. 마음에 드는 문장을 필사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 네. 이런 것들을 사진에 찍어서 이렇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그걸 또 홍보하고 네. 또 어떤 플랫폼에 이렇게 공유하고 이런 네. 것들이 어떤 그 정말 약간 유행처럼 번진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요즘 SNS를 보면은 이런 좀 유행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뭐 종이책이라던가 뭐 신문 또는 잡지를 읽는 모습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사하는 거 굉장히 맞아요. 많이 네, 올라오긴 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쵸. 다양한 시각들이 있는데 솔직히 갑작스럽게 힙해진 책 읽기에 대한 시선을 두고 나서 일각에서는 일상이어야 할 음. 독서가 이게 약간 유행이 됐다는 게 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책과 멀리 살았나를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또 되기도 네. 하고요. 또 솔직히 어떤 거는 이렇게 보여주거나 이런 것들을 음. 과시욕이라 그러죠. 이 네. 과시욕만 앞세우는 어떤 유행이라는 어떤 비판도 적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책을 곁에 두는 문화가 유행한다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환영하고 네.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죠. 네. 근데 또 그렇게 또 좋은 문장을 올리면 그걸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보고 나서 이런 글도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그 책을 찾아보는 경우도 있고 맞습니다. 몰랐던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좀 저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책을 읽는다는 거는 사실 책을 가까이 하는 저도 읽는 행위 자체는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들을 이렇게 무마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잠깐 스탑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읽는 행위, 이 행위만으로도 참 괜찮은 그런 어떤 특권, 네. 어떤 그런 또 이제 고급 취미라고 할 수 음.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든 이런 독서 문화를 파급한 효과가 될 수 있다면 저도 찬성입니다. 네. 사실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책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잖아요. 해외에서도 이렇게 유명인들이 자신의 독서 활동을 SNS에 알리면서 일반인들이 점차 독서에 흥미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이 텍스트입 바람이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에 먼저 시작되었거든요. 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 초에 독서는 섹시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음. 통해서 영국 1020 이 세대의 독서 유행을 조명했고 덕분에 작년에 영국 책 이 판매량이 역대 최고 수준인 6억 음. 6,900만 권을 기록했다고 오. 하거든요. 네. 또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배우나 모델 이렇게 유명인들을 대상으로 중심으로 결성된 온라인 북클럽도 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또 일반인들에게는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그들이 그렇죠. 읽은 책은 또 한 번 더 맞아요. 찾아보게 되고 네. 그러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좋은 책을 같이 읽고 나누는, 의견을 나누는 건 정말 너무나 좋은데 이런 독서 모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포항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모임들이 참 많은데 네. 이제 독서 모임들이 항상 연초에 하는 게 뭐냐면 올해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이런 음.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펴보면 이제 그들이 가장 마지막 이제 연말에는 올해 우리가 읽은 책들 중에 가장 좋은 책은 또 무엇이었는가를 또 음. 두고 또 얘기를 많이 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또 투표도 하고 또 네. 상도 주어지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 이런 것도 네. 매년 또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익숙한 걸로 표현을 하자면 뭐 연말 시상식 맞아요. 같은 네. 그런 느낌일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 서점에서는 11월 초부터 정말 이런 투표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책과 밀접한 분들은 되게 누가 올해의 또 책의 어떤 작가가 될까 이런 거에도 곤두서 있는데요. 그렇죠. 청취자분들도 2024년 올해의 책을 투표하면 어떨까라는 음. 게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관련된 소식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책을 뽑는 거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거는 온라인 서점 두 곳에서 이렇게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이제 온라인 서점 Y, 아주 유명한 Y는 이곳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내일이죠. 29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이 책을 투표하는데 음. 2024 올해의 책 후보 도서는 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올해죠. 9월 30일 이 1년간 출간된 도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선정을 하는데 한 권을 뽑는 게 아니라 분야를 이렇게 정해놨더라고요. 네. 보통은 이제 이 온라인 서점 Y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경영, 자기계발서, 소설시를 이렇게 또 하나로 또 묶어놨고요. 네. 유아동 청소년 하나로 묶어놨고요. 인문, 교양, 예술 하나로 묶어놨고요. 가정, 실용, 만화 이렇게 6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최소 3권에서 최대 6권까지 이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이 직접 뽑는 책인데 그러면 지금 투표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럼요. 네, 오늘까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것도 또 일각에서는 이제 출판사나 어떤 책 관련된 분들이 투표를 더 또 열심히 하시죠, 또. 그렇지 않을까 네. 싶긴 해요. 그러면 또 다른 온라인 서점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저희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핫한 이제 온라인 서점 A인데요. 이곳에서는 11월 6일부터 12월 6일, 다음 주까지죠. 한 달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의 어떤 올해의 책 후보는 이 앞서 얘기한 그 온라인 서점과 비슷하게 2023년 10월부터 2024년 4년 10월까지 1년간 출간된 책 중에 네. 판매량이나 독자 평점, 그 다음에 이달의 책 투표 결과, 미디어 주목도, 알라딘 도서팀의 추천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먼저 후보작을 이렇게 딱 선정을 해놓고요. 네. 여기도 한 7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한국식 소설을 하나로 묶고 외국 소설을 따로 묶더라고요. 그리고 뭐 에세이, 예술, 만화를 하나로 묶고 그다음에 네. 경영, 뭐 경제, 자기계발서 이렇게 하나로 묶고요. 인문, 교양 하나로 묶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 하나로 묶고 마지막으로 실용, 외국어, 컴퓨터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기서 또 원하는 책들을 또 이렇게 선정하고 이렇게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조금 특별한 게 내가 거기서 샀던 책들 중에 괜찮은 책도 또 거기서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재밌는데요. 어떤 책이 올해 책이 될지 참 독자들도 궁금해하면서도 기다릴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작가와 출판사들도 참 궁금해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작가는 자기가 쓴 올해 냈던 출간했던 책이 이렇게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네. 것만 해도 다음에 또 내가 낼 책에 대해서 어떻게 힘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출판사도 한 해 동안 또 이런 책을 출간을 하려면 몇 년 동안 어떤 작가, 어떤 이야기를 또 할까를 되게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던 만큼 또 좋은 성과가 있으면 또 되게 보람차죠.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줄 책이 책으로 가는 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애니메이션의 대가 맞죠?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그 애니메이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연출가이자 감독이거든요. 네.
저는 그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을 좋아해서 그 대만 여행 가서 그 모티브로 한 도시도 이렇게 네. 투어를 했었던 기억이 네. 나는데 오. 먼저 우리 작가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세계 속에 이렇게 일본 애니메이션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큰 공헌을 한 작가님인데요. 이 정말 이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거든요. 네. 1941년 도쿄 태생인 미야자키 하야오는 저희한테 제일 잘 알려진 거는 미래소년 코난.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웃집 토토로, 마녀 배달부 키키, 금방 말씀하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그리고 최신작인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 일본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면서 애니메이션으로는 최초로 이제 네. 베를린 영화제의 최우수 작품상까지 수상하며 세계 영화계의 이변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가 쓴 이제 책으로 가는 문. 그럼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독서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어린 시절부터 독서 광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읽어왔던 세계 명작 중에 가장 재미있고 감동적인 책 50권을 추리고 일부에서는 그 50권 정말 책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50권의 코멘트도 함께 소개되어 있답니다. 네. 미야자키 하야오가 추천한 이 50여 권의 책, 어떤 책이 있을지 참 궁금해요. 아마 들으면 다 아실 뭐 어린 왕자, 삼총사, 비밀의 화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재미와 감동을 주는 책에서 과학책, 위인전, 옛 이야기 모음집까지 되게 다양한 오. 책들이 이 50권의 목록 안에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책마다 이제 작가가 코멘트를 달았다고 하는 게 참 작가의 통찰력과 또 따뜻한 시선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데 우리가 한 부분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부에서 제일 먼저 언급한 책이 어린 왕자거든요. 네. 근데 이 어린 왕자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고요. 다 읽고 책을 덮던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말하면 뭔가 소중한 것이 빠져나가 버릴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을 읽어야 할 책입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저도 참 좋아하는 책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책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습니다. 들어보니까 또 다시 읽고 싶으신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분은 이 저자가 책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억이나 책 읽기를 좋아하던 어머니와 어떤 모던보이였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등 어린 시절에 대한 어떤 회상, 그 다음에 애니메이터로 가던 어떤 길이나 작품 현장에서 만나는 어떤 책에 관한 이야기가 또 2부에 또 실려 있더라고요. 네. 정말 책 제목이 일단 책으로 가는 문이잖아요. 네. 정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책벌레였던 그가 책 읽기를 통해서 생각을 키우고 삶의 철학과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도 훌륭한 작가이지만 정말 훌륭한 작품과 작가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 들어 있고요. 이 책에는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정말 자신만의 지론이 있는데 저는 네.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어떤 거죠? 책이라는 게 보통 우리가 막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재미있는 물건일 뿐 책은 그리고 책을 읽는다고 훌륭해지는 건 아니고 그저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좀 책을 어렵게 생각한 분들에게는 좀 위로가 되고 또 가깝게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정말 언제나 좀 매혹적이고 독보적인 판타지 세계를 창조하는 미야자키 하야오, 그의 좀 상상력과 늙지 않는 열정의 원천을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또 책과 관련된 얘기를 나눴잖아요. 연말 바쁘겠지만 네. 시간 또 내서 우리 책과 가까이 하는 그런 네.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